고려의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그 어둠 속을 지나는 바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방향을 바꿨지. 피로 세운 정권은 피로 무너졌고 권력을 잡은 자는 다시 피로 그 자리를 지켰어. 이고, 채원, 이이방. 한때 같은 깃발 아래에 서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겨눌 칼자루만 갈고 있었지. 그중 이고와 채원은 피의 강물 속에 고꾸라졌고 이이방만이 살아남아 권력의 최정상에 올랐어. 정중부는 여전히 장군이라 불렸지만 그의 그림자는 점점 옅어지고 있었어. 겉으론 무신 정권의 수장이었지만 실상은 이이방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처지였지. 균열은 분명했고 위기는 조용히 퍼지고 있었어. 평강은 그런 불길한 기운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어. 개경성 북쪽 송악산이 흐릿하게 보이는 언덕 위에서 그녀는 서늘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지. 우리 줄 잘못한 거 아냐. 온달은 그녀를 돌아보며 눈을 찌푸렸어. 왜? 평강은 대답하지 않고 한동안 산등성을 바라봤어. 그곳엔 안개가 어지럽게 떠 있었고 나뭇가지들은 바람에 휘청이고 있었지. 정중부 장군은 완전 새된 꼴인데 이이방이 다 장악했잖아. 이이방 놈들이 우릴 치면 우리도 끝이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숨소리처럼 가늘었어. 말끝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고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피로가 서려 있었지. 온달은 잠시 말이 없었어. 그녀의 불안이 괜한 게 아니라는 걸. 그 역시 알고 있었지. 이이방은 피도 눈물도 없이 움직이는 자였고 권력의 향기를 맡은 순간부터 누구든 제거할 수 있는 자였어. 지금은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온달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속엔 깊은 고민이 깃들어 있었어. 그래도 우리가 여태 해온 게 있잖아.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위험해져. 아직은 때가 아니야. 평강은 어깨를 으쓱였고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 씨발, 여긴 진짜 지긋지긋하네. 이놈 저놈 다 믿을 수 없고 사람 새끼들이 다 하이에나야. 그녀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흔들렸어. 그 얼굴엔 분노와 두려움, 초조함과 피로가 얽혀 있었지. 잠시 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조용히 고개를 돌렸어. 온달, 우리 이제부터라도 잘 봐야 해. 누가 올라오고 누가 미끄러지는지, 어떻게 바람이 부는지. 잘못 서 있으면 우린 그냥... 그녀는 말끝을 흐렸어. 온달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 그 손은 아직 피의 흔적이 말라붙어 있었고 상처투성이었지만 따뜻했어. 서로를 향한 유일한 믿음이 손끝에서 이어졌고 그것만이 이 피비린내 나는 세상에서 버틸 수 있는 끈이었지.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언덕을 내려왔어. 등 뒤로 개경의 등불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앞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뿐이었지. 하지만 그 속에서 평강의 눈은 다시 반짝이고 있었어.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 위로 오르기 위해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거였어. 어둑한 저녁 꽃샘 추위가 매달린 개경의 하늘은 구름으로 낮게 드리워졌고 거리엔 이상할 만큼의 정적이 감돌고 있었어. 정중부의 집 앞에 조심스레 멈춰선 마차는 고요를 깨는 작은 균열이었고 그 안에서 내린 이이방과 그의 형 이준우는 손에 술과 안주를 들고 문을 두드렸지. 겉으론 오랜 친구를 찾는 듯한 태도였지만 그 방문의 속내는 칼끝처럼 날카롭게 숨겨져 있었어. 정중부는 문 앞에 선 두 사람을 보는 순간 안색부터 굳었어. 불청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의 눈빛엔 피로와 경계가 얼룩져 있었지. 지난 몇 달 그의 눈에서 편안한 잠은 사라졌고 예전의 패기는 이이방의 그림자 앞에서 점점 옅어져 가고 있었어. 장군, 왜 이리 오랜만에 찾아오셨소? 정중부의 말은 평온하려 애쓰는 듯 했지만 그 끝자락이 떨리고 있었어. 이이방은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술상을 내려놓았지. 장군,
근심이 많으셨을 터인데 오늘만큼은 잊으시지요. 속 시원히 이야기나 나누면서 잔을 기울이는 밤,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에 정중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고 세 사람은 촛불이 일렁이는 방 안에 마주 앉았어. 술잔이 몇 순배 돌아가자 정중부는 마침내 입을 열었지. 속에 담아두었던 불안과 외로움이 불쑥 흘러나왔어. 잠이 오지 않소. 매일 누가 날 치러 오는 건 아닌지, 자네들 같은 젊은이들이 내 뒤에서 칼을 갈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심장이 시려오는 밤이 점점 늘어가네. 그의 고백은 쓸쓸하고 체념조차 깃들어 있었어. 이방은 조용히 그의 손등에 손을 얹었고 마치 오래전부터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 진지하게 대답했지. 장군, 제가 어찌 그런 마음을 품겠습니까? 오히려 저희가 이렇게 찾아온 건 장군과 더 깊은 의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장군과 함께라면 이 나라를 진정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곁에 앉은 이준의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 장군께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뜻이 변한 적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은 마지막으로 술잔을 들어 조심스럽게 내밀었지. 부자지간이 되어 주십시오. 장군께서 제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저는 아들로서 장군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정중부는 그 술잔을 잠시 바라봤어. 오래도록. 그리고 천천히 마침내 잔을 들어 올렸지.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는 작고 울림이 없었지만 그 속엔 무겁고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 촛불은 잔 속에서 일렁였고 그 일렁임은 세 사람의 얼굴을 교묘하게 비틀며 비추었지. 그때 정중부는 66세. 그의 날들은 저물고 있었고 이방은 막 권력의 정점으로 향하고 있었어. 그 밤의 맹세는 결국 시간이 지나며 녹슬게 될 운명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려움에서 벗어난 안도의 숨이 조용히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 밖에서는 평강과 온달이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지. 그들의 눈빛은 날이 선 불신으로 가득했고 그 누구보다도 이 의형제의 맹세가 얼마나 위험한 외줄 위에 서 있는지 직감하고 있었어. 온달은 조용히 말했다. 저 술잔 속에 칼이 들었어. 평강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지. 그리고 그 칼은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의 목을 향하겠지. 그날 밤 촛불은 꺼지지 않았지만 불씨는 이미 방 안에 깊이 스며 있었어. 권력이란 늘 그렇게 가장 따뜻한 미소 뒤에서 가장 차가운 칼날을 숨기고 있었으니까. 1173년 8월. 아직 늦어름일 텐데도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싸늘했어.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햇살은 흐릿했고 바람은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를 스치고 있었지. 고려 땅이 또다시 불안에 휩싸인 건 단순한 계절 탓만은 아니었어. 정변으로 무너진 질서 위에 피로 쌓은 무신 정권, 그 위태로운 균형을 깨트릴 또 하나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거든. 기보당.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지만 그들이 꺼낸 한 이름은 너무도 익숙했지. 폐위된 의종. 모두가 죽은 줄 알았던 그 왕이 다시 기어나와 장순석과 함께 경주로 향하고 있다는 소문이 개경 전역을 휘감았어. 불안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피부에 닿았고 고요한 담장 너머에서도 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 정중부, 이방, 무신난의 주역들은 이 보고를 듣자마자 얼굴이 굳었어. 마른 입술로 침도 삼키지 못했고 서로를 보는 눈빛엔 불신이 맴돌았지. 그들의 회의는 길고 무거웠지만 그 무게는 점점 공포에 가까웠어. 그것은 피로 얻은 권력의 가장 연약한 순간이었지. 평강에게도 그 소식은 빠르게 전해졌어. 그녀는 평소처럼 냉소를 뱉는 대신 말없이 주저앉았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깊게 숨을 들이쉬었지. 그러니까
왕건이 자손들은 진즉에 다 죽였어야 하는 건데 이거 완전 좆된 거 아냐? 온달도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이거 진짜 크게 한바탕 터지겠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뼛속까지 와 닿았지. 평강은 고개를 들었고 눈빛은 다시 매서워졌어. 지금부터 줄을 어떻게 서느냐가 진짜 중요해졌어. 정중부는 이제 완전 나가리야. 다른 쪽 줄을 찾아야 해. 온달은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물었어. 누구 밑에 붙게? 평강은 입술을 깨물며 생각에 잠겼고 곧 단호하게 대답했지. 일단은 지켜보자. 확실한 우세가 보이면 바로 갈아타. 하지만 그 기회는 금방 찾아왔어. 토벌대장의 이이민, 산원 박존위가 임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 순간 평강의 눈빛이 번뜩였지. 이이민? 이거 꽤 괜찮은 기회일지도 몰라. 그녀는 곧바로 일어서며 속삭였어. 온달, 정중부 장군한테 가서 토벌군에 넣어달라고 해. 빨리. 온달은 의아해했지만 평강은 단호했어. 왜 그렇게 급해? 지금 무신 정권이 무너지면 우리가 그동안 모은 재물, 모든 기반 다 날아가. 그걸 넋놓고 볼 순 없어. 둘은 곧장 정중부를 찾아갔고 평강은 말을 아끼지 않았어. 정중부는 한동안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지. 눈빛은 꿰뚫 듯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약한 불씨 같은 기대가 있었어.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 지금은 충성보다 병력, 진심보다 숫자가 더 필요한 시기였으니까. 정중부의 집을 나서며 평강은 온달의 어깨를 툭 쳤어. 이제부턴 더 정신 차려야 돼. 전쟁은 전쟁이고 줄서기는 줄서기야. 그녀의 말엔 농담이 없었고 웃음도 없었어. 오직 냉정한 현실 감각만이 서려 있었지. 둘은 빠르게 토벌군 진영으로 향했어. 검은 어깨 위에 가볍게 얹힌 보물의 무게, 지난 몇 년간 피로 쌓아온 지위의 실감, 그리고 여전히 흔들리는 권력의 그림자, 그 모든 걸 등에 진 채 평강과 온달은 또 한 번 살아남기 위한 판 위에 발을 올렸어.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도박이 시작되는 거였지. 이기거나 사라지거나. 1173년 8월 고려 전역에 피비린내와 함께 날아든 기보당의 거병은 잠깐이나마 무신정권을 흔들 수 있을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이내 그 모든 희망은 지역 간의 분열과 전략의 허점 속에서 빠르게 붕괴했지. 정중부와 이이방은 김보당의 봉기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는 걸 단번에 간파했어. 그들은 반란 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해 냉정하고도 신속하게 결단을 내렸지. 이민에게는 경주 방면에 토벌을 맡겼고 동시에 서해도로 별도의 병력을 파견하기로 했어. 목적은 명확했지. 동계의 김보당과 서해도의 배윤재, 두 지역 반란군의 합류를 무조건 저지하는 것. 그 연결이 이루어지는 순간 개경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모든 전쟁이 그렇듯 승패는 병력의 수나 무기보다도 현장의 변수에 좌우되곤 하지. 김보당은 동계에서 한원국, 이경직과 함께 의지를 다지고 군사를 일으켰어. 그들은 북계를 향해 진격하며 서해도의 배윤재가 반드시 뒤따라올 거라 믿고 있었지. 거사 직후의 그 사기, 그 결의는 분명 치열했고 위험했어. 하지만 그들의 바람은 곧 꺾이고 말았어. 배윤재는 반란의 무게를 견디기엔 준비가 부족했어. 군사적 경험은 턱없이 짧았고 서해도 지역 군민들의 반응도 시큰둥했지. 병력은 좀처럼 모이지 않았고 거병은 시작도 하기 전에 흩어진 불씨처럼 꺼져버렸어. 이 결정적인 실패는 김보당 측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줬어. 그들은 우군의 도착을 기다리며 북계로 이동했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지. 이어지는 소모전, 점점 줄어드는 식량, 사방의 냉기 속에서 병사들은 굶주리고 얼고 피로에 지쳐갔어. 결국 김보당의 군은
지금의 평안남도 안주에 해당하는 안북도호부에 갇히게 되었어. 퇴로도 원군도 없는 채 말이야. 반란군의 사기 저하는 눈에 띄게 빨랐고 병사들은 명령보다 굶주림과 두려움에 더 민감해졌지. 김보당의 얼굴엔 처음의 결기 대신 초조함과 불안이 서려 있었고 그는 더 이상 공격도 퇴각도 쉽게 결단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어. 결국 서해도의 실패는 김보당의 패배로 직결되었어. 거사는 절반이 아니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종말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던 거야. 이후 벌어질 진압과 숙청은 그저 그 끝을 형식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 불과했지. 권력은 살아남은 자의 손에만 쥐어지는 법이니까.